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오늘은 이 정화일간의 2026년 이 병오년 신년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고로 저는 이제 이 과거 이 공개 예측에 대한 적중률을 제 손으로 직접 채점을 해가지고 이 본 채널에 홈에다가 공개 박제를 해놓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제 예측에 대한 적중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에 홈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신년운세는 이게 일주론이 아니죠. 여기 있는 일주들은 단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이 인덱스일 뿐이고, 실제로는 2026년 올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운에 대해서 제가 이 임상 이 통계를 낸 결과치입니다. 자, 따라서 올해 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분들은 이 개인별 사주 분석을 신청하셔서 올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올해 2026년 병오년의 이 사주적인 이 특성하고 그리고 올해 이 주의하셔야 될 사주 인자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2026년 이 병오년은 아시다시피 이 붉은 말의 해죠. 그래가지고 이 병오년의 사주 이론적인 그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역술인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 영상들을 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병오년에 어떠한 분들이 이제 그 크게 문제가 생기고 크게 깨지고 반대로 올해 크게 이 발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자, 먼저 이 병원년은 우리가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이 간여 간여지동의 이 한해라고 얘기를 하죠. 청간과 지지가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조화와 이 균형을 중시해요.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약과 독은 이 한 끗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. 기본적으로 이 몸에 이제 그 병이 생겼다는 거는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인데, 이런 그 깨진 밸런스를 이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약이라고 얘기를 하죠. 반대로 안 그래도 깨져 있는 이런 균형에서 더욱 균형을 깨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즉 약과 독은 한 끗 차이예요. 사주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같은 이 간여 지동의 운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거죠. 자,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는 운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이제 그 크게 발복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, 이 주로 이제 그 깨지는 분들이 크게 깨집니다.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. 안 그래도 좀 힘들게 버티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폭삭 주저앉는 이런 형태로 벌써 이 색깔부터 빨갛게 달아올라 있지 않습니까? 불을 안 그래도 뜨거운 사주에 이제 그 더 뜨겁게 해버리면 이제 타 죽어버리겠죠. 자, 이런 형태로 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강력한 운이 들어와가지고 발복을 하는 분들도 이 특징이 단기에 엄청난 발복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이런 말이 있죠.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. 이렇게 단기에 큰 성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관제소를 맞아가지고 크게 이 추락하기도 하는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, 뭐 우리가 들어오는 운 자체를 뭐 싫다고 거부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, 공통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올해 어떠한 사주인자를 가진 분들이 이제 크게 주의를 하고 또는 또 이 발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,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이 사주를 얘기할 때 연월일시를 얘기를 하는데, 이 중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, 이것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온 걸 이제 간여지동, 천간, 지지, 이렇게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먼저 이 천간으로 이제 그 임수, 그리고 경금, 그리고 신금, 요렇게 들어온 분들은 이 올해 2026년 크게 깨지든지, 크게 낭패를 입든지, 아니면 크게 발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
우리 임수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경금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벌써 올해 들어오는 운하고 이 충의 관계죠. 그 병임충 이 병경극 요거는 이제 극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충의 관계입니다.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 올해 들어가는 운의 특징이 뭐 일각에서는 뭐 충이라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충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여기 또 이 병신 합이 또 있죠. 이 합은 그럼 좋은 거냐? 그렇지도 않아요.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관계가 이런 이 충의 관계인데 이 특성이 뭐냐면 충의 관계다 보니까 급격하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. 이게 일간이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. 아예 그냥 내가 그냥 갖다 부딪히는 형태로 들어오니까. 그래서 일단 어느 위치에 있느냐.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. 또 두 번째, 이제 그 육친이라고 그래가지고, 이런 글자가 나한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. 그러면 올해 그 육친에 해당하는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뭔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. 그래가지고 크게 작용을 한다.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길과 흉은 사주 전체적인 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.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해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또 크게 발생을 한다. 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신금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천간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그 합의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어찌되었든 이 신금일간 이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떠한 육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이 의미, 육친이나 그런 이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크게 좋든지 나쁘든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지지로 떠한 인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올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 연월일시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요 네 칸이 우리가 그 지지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이 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자수가 여기에 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연하고 이 충에 관계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특징이 당연 이 말씀드렸죠. 충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. 그 충이 특성은 급격하게 이 폭발적으로 뭔가 일들이 발생한다. 여기까지만 공통사항입니다. 이게 길하게 작용할지 흉하게 작용할지는 사주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지지에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충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쪽보다는 통계상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찌되었든 이 자수가 나한테 가지는 육신적인 의미 요 부분하고 또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해당 그 의미가 가지는 그런 그 사주 인자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큰 발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이 자수의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올해는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, 그다음 이제 그 인목과 이 술토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그 사주 이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합의 관계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자, 일단 지금 이 인목과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합인데다가 이제 그 셋이 다 모이면은 삼합의 관계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이 화국을 이루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
단순히 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크게 좀 낭패를 겪는 부분도 많습니다. 안 그래도 뜨거운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뭐 더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얘긴데 아주 재가 돼버리죠. 타서. 자, 어찌되었든 이것들이 이제 그 좋은 형태로 좀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나한테 가지는 이런 육신의 인자가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테고, 반대로 이게 나쁜 이 흉운으로 작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인자들이 나쁘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놓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지지로 자수와 임목, 술토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 여러 가지 좀 큰 일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또한 이제 그 주로 그 해당 육친, 어떠한 이제 그 육친 관계를 가졌느냐, 그쪽에서 좀 문제가 좀 일어나든가 아니면 그런 도움을 크게 받던가 하는 부분하고, 또한 이제 그 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,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요게 좋게 또는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임자를 가지고 있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천간으로 이 세 글자, 지지로 이 세 글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이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한 해예요. 아주 그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크게 발생을 합니다. 자, 다음 이런 이 사주 인자 외에 우리가 이 일주에 대해서도 좀 올해 크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그 일주들이 있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, 그 저는 이 일주만으로 사주 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 저 임상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, 또한 이제 그 댓글 같은 걸로 이제 그 뭐 어떤 뭐 시험 보는데 학과 같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, 이 일주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임상 통계로 그쪽으로 많이 나온 사람, 또는 이제 강하게 들어온 문이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 많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주 결국은 개인의 사주는 개인 사주를 전체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통계는 참고 삼아 이제 그 보시는 거지,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아니 이거를 뭐 분석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 자, 다만 그 이 일주에 대해서는 올해 한 가지는 확실해요. 큰 인생의 큰 변화가 올해 발생을 한다.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임자일주 그리고 경자일주는 이 올해 들어오는 운하고 이제 그 천충 지충의 관계죠. 그래가지고 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? 자, 이게 그 인생의 큰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뭐 좋게, 뭐 이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이 좋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는데,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, 또는 큰 관운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말 큰 승진운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, 또는 반대로 관제수를 맞거나 이 파산운이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사주 구성을 봐야 되나. 자, 다만 한 가지 이 공통적인 사항들은 올해 뭔가 충격적으로 뭔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급격하게 이제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하는 경우에 있어도 난데없이 뭐 비혼주의자였다가 막 결혼한다든지, 뭐 아니면은 뭐 이 상을 당해가지고 상당한 거는 굉장히 나쁜 일인데, 그 상을 당해가지고 이 부친의 뭐 가업을 이어받아서 내가 뭐 사장으로 승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일주는 올해 뭔가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고 난데없이 급격하게 발생을 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올해 똑같죠. 우리는 이거를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음은 아니고, 이게 그 엎드려 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엎드려 통곡하는 그런 한 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이제 그 복음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건강 상해가 좀 크게 발생하든지, 아니면 이제 그 좀 이 금전
압박을 좀 많이 받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좀 주로 흉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뭐 이거는 꼭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계적인 얘기고 결국은 이제 그 개인의 사주 구성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좋게 작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이 세일주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일주만 봐서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운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세일주에 한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올해 큰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다.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런 그 사주적인 인자 그리고 일주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이번에는 언제 올해 좀 큰 사건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 어떠한 그 연운에서 정해져 있는 큰 사건들은 이 연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2월, 3월, 4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올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크게 큰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생에 이제 그 변곡점을 맞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. 일단 그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이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인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상반기 이 봄철에 이미 깨닫게 되는 그런 운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2월, 3월, 4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된다. 뭐 발복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크게 발복을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의 위기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근데 어찌되었든 위기든 기회든 그게 발생하는 거는 주로 2월, 3월, 4월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올해 두 번째는 이제 그 12월 연말 돼서 이제 그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1차, 2차 이렇게 올해 그 큰 연운에 정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요 두 시기에 걸쳐서 크게 발생을 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주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주요 인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특히 2월, 3월, 4월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. 뭔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크게 일이 좀 발생할 테니까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뭔가 좀 인생에 일이 좀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빨리 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. 인생에 변곡점이 발생하는 그러한 한 해다.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겠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은 이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일단 2월, 3월, 4월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요때 중요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미리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 이때 뭔가 인생에 일이 좀 발생했는데 요게 나의 장기적인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, 좀 이 의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분들은 빨리 좀 이 대처를 하셔야 된다. 이 점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자신의 운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단 말이냐, 뭐 실망했다, 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그런데 미래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. 미래에 들어올 운이 정해진 거고 운은 계절인 거예요. 자, 이 덕담이나 들을 것 같으면은 굳이 이런 그 사주 분석을 또는 이 운세를 시간 내서 들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? 어차피 바꾸지도 못할 미래인데. 자, 미래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계절이다 보니까 흉운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추계 피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주 분석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따라서 올해 운이 좀 좋게 나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예정대로 하시면 될 테고 운 좋으니까, 나쁘게 나오신 분들은 이 운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식적인 대비책을 당연히 마련을 해 두셔야 되고, 또한 이 흉운이 들었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매달 이달에 개운법을 올려드려요. 자, 그래서 올해 흉운이 뜨는 그런 시기를 1년 내내 흉운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흉할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? 흉운이 작용하는 월이 있을 거잖아요. 자, 그 월이 언젠지를 찾아서 그 해당 월에는 이달의 개운법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달에 이 흉운을 좀 해액하는
그러한 액땜을 하는 노력을 해 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축을 피용을 위해서 이 사주 분석도 하고 운세도 보는 거지 이미 정해진 미래라면은 미리 사주 분석하고 이 운세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어차피 바꾸지도 못할 텐데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정화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이 큰 기회를 잡거나 반대로 이 관재수가 장려를 하면서 흉운의 직격탄을 맞는 분들로 이 운이 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. 자,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는 이게 조화를 중시해요. 중시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올해 뭐 위아래로 다 빨갛죠.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일간도 빨갛습니다. 자, 모든 것이 빨갛게 타오르는 그러한 강한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부터 뜨거웠던 사주는 아주 타 죽겠죠. 그래서 올해 아주 좋든지 아주 나쁘든지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한 해예요. 자,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는데 뭐 들어온 운을 뭐 바꿀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올해는 좀 이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그런 한 해다.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올해 이 정화일간 분들은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별수가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. 이런 점을 이 조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운을 좀 일주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중에서 이제 그 정묘일주 그리고 정사일주 그리고 정미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공통적으로 이 금전 이 압박의 운과 함께 이 건강 상해운이 같이 들어온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작용하는 케이스가 많죠. 특히 이 중에서도 건강 상해운은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런 한 해예요. 뭐 보시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뻘겋게 타오르고 있죠. 자,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올해 좀 아프면은 좀 크게 많이 깨진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올해 아픈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요즘 새로운 특징이죠. 자,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다든지 뭔가 특정 부위가 뭐 좀 아파 뭐 좀 이상하다든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. 그게 이제 어떠한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운이 발현되는 월이 있겠죠. 월 구체적으로. 자, 그 해당 월에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 증상으로 확 튀어나오는 그러한 이 일들이 작용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. 자, 따라서 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시는 이 정화일관 분들은 계속 뒤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 이 세심한 건강 관리를 건강 진찰을 좀 받으셔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조언을 먼저 좀 드리겠고 올해 증상이 발현이 되면은 상당히 좀 크게 발현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이 월별 운세를 좀 보시다가 1년 내내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그 해당 월에 이제 그 흉운이 드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해당 시기에는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기본적으로 올해 건강 상해운이 작동이 되면 아주 크게 안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이 세일주는 올해 이 금전운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. 자, 그런데 그 언제 그러면은 안 좋으냐? 이 상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바로 지금이죠.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기가 되는데 이 세일주이신 분들 중에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상반기는 가급적 좀 피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꼭 하셔야 되겠다. 기본적으로는 투자운이 1년 내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를 좀 노리시라 이런 조언을 좀 드려요. 자, 다만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흉운이 1년 중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나쁘진 않겠죠. 이게 그 작용하는 이 시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시기만 또 잘 피하면은 나름 무난한 한 해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. 이런 점도 아울러 이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반면에 이 정활관 분들 중에서 이 정유일주, 그리고 정해일주, 그리고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큰 기회의 한 해입니다. 이 중 이 정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발복의 그 방향이 주로 이제 큰 투자 수익을 거두거나 또는 이 금전운이 좋은 거죠. 또는 온라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나를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크게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발복을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 가지고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뭐 투자운도 그렇고 아주 좋은 그리고 이러한 기운이 드는 분들은 올해 특성상 아주 크게
발복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니 이 정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좀 이 방법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, 그 다음 이제 그 정해일주하고 이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동묘운이 공통적으로 좀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그 승진성 이동수가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그 활동이 들어오거나 이런 좀 차이는 좀 있는데, 공통적으로는 새로운 동료를 만나는 그런 운이 들어오니 일단 이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올해는 뭔가 적극적인 활발한 그런 사회 활동을 하고 이 공동의 목표, 공동의 성과물을 같이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.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니 이런 쪽으로 좀 기회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좀 찾아보셔라. 이런 조언을 이 정해일주와 이 정축일주 분들에게는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정화일간에 종사하시는 직종에 따른 2026년 이 병원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군, 검, 경, 교, 소, 이 특수직 공무원분들, 이 공무원이신 이 정화일간 분들은 올해 이 발복에 큰 기회를 잡는 분들하고, 반대로 이 관제수를 제대로 좀 맞는 분들로 좀 나눠집니다. 그런데 관제수를 맞는 분들은 이게 직장에서의 관제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 건강 문제 같은 이런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또는 뭐 어떤 이혼수가 작용되거나 뭐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개인적인 관제수로 작동되는 케이스도 좀 많아요. 그래서 꼭 이 직장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, 어찌되었든 뭔가 좀 큰 신상에 좀 이 변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발생하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겠다. 이런 점을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, 또한 두 번째 올해 들어오는 좀 특징이 올해 이러한 운명의 큰 변화를 만드는 그런 그 변곡점이 주로 이 상반기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. 바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 되겠죠, 상반기. 자, 그래서 올해 이 상반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냉철한 눈으로 올바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. 이 점을 먼저 좀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올해 이 공무원이신 정화일관 분들에게 이 들어오는 운을 좀 일주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, 이 중에서 정묘일주 그리고 정사일주 그리고 정밀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 관제 구설수가 최소 한 번 이상은 좀 들어옵니다. 자, 또한 올해 발생하는 이러한 이 관제수는 이게 그 꼭 이 직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그 투자 손실 또는 이 건강 상해운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 이러한 투자 부분 관련해서 뭐 크게 손실을 봤다든지 건강적으로 꼬꾸라졌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것 또한 결국은 관제수의 속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단시간 내에 확 나빠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점. 한마디로 이 대응이 좀 쉽지가 않죠. 이 천천히 이렇게 나빠지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확 그래 버리니까 대응이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다. 벌써 뭐 그 색깔부터 빨갛지 않습니까? 경고등이 떴죠.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.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, 자, 다만 이 세일주도 그럼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느냐? 기본적으로 이제 그 흉운이 이제 그 이 연운에 잡혀 있긴 한데, 올해 들어오는 흉운은 어느 정도 좀 이 예견되는 특성이 좀 있어요. 두 번째 특성이죠.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름 그 해결책도 같이 좀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하고 미래를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올해는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작동하는 케이스가 주로 이제 그 뭐 건강 문제, 직장 문제, 뭐 투자 문제, 뭐 가정 문제, 요런 것들인데, 이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흉운이 닥쳐올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연초부터 뭐 대충 예상이 좀 됩니다. 본인들은. 자,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두면 안 되고 이제 그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대처법은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좀 해두시고, 올해 운 별로 안 좋으니까.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 이러한 운들이 결국은 사건으로 불거질 거지 않습니까? 그 불거지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은 이 월별 운세를
좀 보고 계시다가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개인별 사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한데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월별 운세를 좀 지켜 보시다가 이제 1년 내내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흉운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 흉운들은 그 월을 딱 잡아내셔가지고 그 해당 시기에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바로 이 월별 운세 올라간 다음에 제가 이달에 개운법을 올려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좀 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해당 시기만 피하기 위해서 뭔가 액땜을 한다든지 또 이제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 시기만 좀 넘기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. 이게 관제수의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짧은 시기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이게 질질 끌리면서 들어오진 않아요. 그 시기만 어떻게 딱 피하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 뭐 인사철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때면 또 넘어가 버리면은 뭐 인사상 불이익 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기만 일단 좀 피하자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비도 좀 나름 쉽게 가능한 거죠. 그래서 그 시기만 피하는 형태로 대응하셔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반면에 공무원이신 이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이 정유일주하고 이 정해일주 그리고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새로운 이 동료운과 또한 이 활발한 활동하는 활동운이 같이 들어온 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이 구성원들과 새롭게 바뀐 구성원들과 공격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아주 바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올해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얻을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한 이러한 그 목표를 먼저 본다면 지금 역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대충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올해는 무조건 직진으로 뛰어야 된다. 이런 그런 한 해다. 이런 점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발복할 때는 아주 크게 발복하거든요. 나쁘게 작용하면 엄청 나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기회 시기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된다. 이런 점을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 중에서 이제 그 정유일주하고 이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투자로 이 횡재성 재물운이 한마디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거죠. 이런 운이 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. 그래서 올해는 자산 증식에도 이 정유일주하고 정축일주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.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재테크죠. 이런 쪽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조언을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자, 다음 이 회사원이시거나 일반직 공무원이신 이 정활관 분들, 이 회사원이신 이 정활관 분들은 올해 이 흉운이 좀 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예고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한마디로 난데없이 흉운이 찾아와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예고된 뭐 예를 들어 금전 압박 운이니 뭐 어떤 거 실직 운이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예고가 됐는데 내가 좀 대응이 좀 소홀해가지고 결국 그게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이 요행을 바라지 말고 미리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. 이런 조언을 먼저 좀 드립니다. 뭐 당연히 뭐 운이 좋게 작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좋게 작용하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좀 없겠죠. 자,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운을 좀 일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정묘일주와 정사일주 그리고 정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분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올해 이 건강 상해운이 좀 크게 들거나 그런데 올해 좀 흉운 들면 크게 깨집니다. 건강적으로 크게 깨지든지 아니면 투자 운으로 크게 깨지든지 아니면은 이게 실직에 의해서 그 이 금전 압박 실직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엄청 데미지를 주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금전 압박을 줘가지고 이제 금전운을 전반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도 좀 있어요. 그런데 올해 이제 그 실직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 손실을 보든지 이러면 이게 요걸로 안 끝나고 이 생계 압박까지 그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. 이런 점을 먼저 좀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이러한 이 흉운들이 이게 갑자기 좀 어느 정도 좀 발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앞전에 좀 예고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이 무슨 얘기냐?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기보다는 이미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이제 이게 올해 터져버리는
또는 이미 아파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더 나빠지는 이런 형태로 가버리든지, 아니면은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잘 투자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, 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난데없이 무리한 투자를 막 잘 모르는 쪽에 막 했다가 이제 불안불안한 그렇죠, 슬픈 예감은 이제 틀린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든지, 뭔가 좀 예견이 어느 정도 좀 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요러한 사주 분석도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 미리 좀 요 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리 좀 이 대비책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좀 드려요. 자, 또한 이 내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, 이 중에 이제 그 정사일주하고 정미일주 그리고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분들의 경우에 그 올해 좀 여러 가지 인연들과 이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뭐 좋은 이별수일 수도 있고, 그냥 뭐 이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뭐 평이한 이별수도 있을 수 있고, 또는 그동안 싫었는데 이제 오히려 좀 알터니가 빠지는 그런 이별수도 있긴 한데, 어찌되었든 여러 인연들과 좀 이별이 작동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이 정밀주하고 이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관제수라고 얘기를 하죠. 좀 이제 그 싸워가지고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는데, 이게 나중에는 뭐 알터니가 빠지는 한번 전원위복이 되고 이제 나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이별수는 발생하는 게 공통사항인데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.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한마디로 이 중에 이제 그 정밀주하고 정축일주이신 분들 중에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는, 이제 그동안 미련을 버리고 올해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련 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만의 길을 가게 되는,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활동에 따른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,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알터니가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바로 잡고, 자, 요렇게 좀 나중에는 좋게 작용하는 그런 이별수도 있다. 이런 점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려요. 기본적으로 올해 이별수는 좀 공통사항으로 많이 좀 들어옵니다. 자, 또한 이 새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건강 상해운하고 금전 손실운 같은 이제 그 흉운들이 그럼 언제 주로 많이 일어나느냐? 이게 주로 이 상반기에 이제 그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투자는, 지금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이겠죠. 그 상반기에 투자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, 굳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반기를 차라리 노리셔라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려요. 그리고 또 이 기저질환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전에 이미 질병을 안고 계셨던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상반기에 안 좋으니까 이때 좀 제대로 된 진찰을 좀 제대로 좀 받아가지고 확실한 건강 관리에도 좀 이 신경을 많이 쓰셔라. 이런 점도 아울러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반면에 이 회사원이신 이 정활관 분들 중에서 이 정율주하고 정해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직장운이 좀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뭔가 이직이 발생하거나 또는 직장 내에 어떤 그 이동수가 좀 발생하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, 또한 이 올해 이 투자 수익을 거두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운이 작용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이 두일주이신 회사원분들이 올해 투자 수익을 거두면 상당히 큰 수익을 좀 거둡니다. 그래서 요런 점도 있다는 점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려요.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운은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길하면 오히려 크게 길하죠. 그래가지고 직장운의 형태로 해가지고 좀 기운이 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마디로 하면 좀 이동수죠. 이동수를 좀 타면서 주로 어느 쪽에서 발복을 하느냐, 온라인이라든지 뭐 어떤 그 자격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분야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큰 발복에 이제 그 운으로 작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, 당연히 운에서도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발복을 하면 단기에 크게 발복을 합니다. 주로 이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주로 이제 그 대중을,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이나 출판, 뭐 미디어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. 일반 그 노는 물 자체가 좀 다르니까. 자, 그래서 요런 형태로 좀 운이 작용한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, 또한 반대로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도 큰 수익을 거두는데 주로 이제 그 상반기는 변화가 너무 심해요.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리스크 있게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고, 주로 이제 그 하반기를 좀 노리셔라.
상반기는 오히려 좀 손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하반기를 좀 노리시는 게 오히려 투자 수익이 더 높다. 그래서 이렇게 안정돼 보여도 내가 거두는 투자 수익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노리시는 게 좋겠다. 이런 점을 이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다음 이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 정화일관분들, 이 사업가이시거나 영업직 종사하시는 이 정화일관분들은 올해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좀 휴문이 드는 분들은 이 빨갛죠 색깔이 타 죽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 중에서 이제 그 정유일주하고 정해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사업가나 이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름 그래도 크게 발복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. 자, 그런데 이 발복하는 분들이 일단 좀 소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정일주와 정해일주 그리고 나머지 일주들에 해당하시는 이 사업가나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좀 힘든 그런 형태로 이 작용하는 그러한 일련의 운이에요.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좀 이 주의를 좀 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 좀 자세히 일주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정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발복을 하는 케이스가 주로 이제 그 투자로 발복을 하든지 이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거죠. 내가 실제로 이 몸으로 뛰어서 버는 것보다는 또는 이제 그 온라인이나 해외를 해외 시장 진출 이런 쪽을 좀 노려가지고 발복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발복하는 케이스는 자 그리고 이 정해일주이신 분들 중에서 발복하는 케이스들은 주로 이제 그 동료를 규합을 해가지고 일단 조직을 만드는 거죠.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동수를 타야 돼요. 이동수를 타면서 발복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특징이 좀 있고 발복하는 케이스 분들은 자 그리고 이 두 일주 중에 이제 그 발복하는 분들은 올해 체감을 할 정도로 본인이 이제 운이 좋다 이거를 확실하게 체감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느끼시게 됩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겠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 반면에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이제 정일주 분들하고 나머지 내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이 사업가나 이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올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금전 손실운이 들어온 상태에서 두 번째 관재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뭐 모든 분들이 뭐 흉운이 드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흉운으로 작용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날리고 이제 그 어떤 법적 처벌이나 분쟁, 소송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되는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운이 좀 들어오니 각별히 올해는 좀 이 조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.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눴을 때 어느 쪽이 더 안 좋으냐? 상반기가 더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뭔가 좀 이 벌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왕이면 좀 하반기 쪽을 좀 노리는 게 좀 좋겠고 상반기는 가급적 좀 주의를 각별히 더더욱 좀 하셔야 된다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려요. 자 그래서 올해는 좀 이 사업이나 이제 그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. 좋은 분들은 아주 좋든지 그런데 그게 일부고 대부분은 좀 안 좋은 형태로 좀 작용되는 잘못하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니 좀 무리하게 뭔가를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자제를 하셔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. 자, 다음 이 문화예술업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이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 프리랜서이신 이 정화일관분들 자, 이 문화예술업이나 전문직 그리고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이 정화일관분들은 올해가 이 큰 기회의 시기인 것은 맞아요. 전일주 막론하고 자, 그런데 올해 이 월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 흉운이 함께 끼는 한마디로 내운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운이 좀 작용이 돼가지고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기회의 한 해가 되겠다. 이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. 자, 일단 모든 이 정화일관 분들에게 올해는 이제 그 전일주 막론하고 이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운이 공통적으로 좀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올해 시기는 사람들마다 좀 사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좀 다 들어옵니다.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그 나만의 길을 가려는 어떤 그 나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뭐 개성이라든지 뭐 주장이라든지 이렇게 나만의 길을 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 올해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의 기운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좀 외부로 알려지면서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좀 행복한 이제 그
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 시기인 건 맞죠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문화예술업 전문직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를 알리려는 시도들을 1년 내내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. 이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, 자, 다만 이러한 나를 알리는 이 명예운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데, 이게 그 월에 따라서 다른 운을 이제 그 같이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이 고춧가루가 끼는 부분이 있다.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이제 그 정묘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문화예술업 전문직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휴문이 이 건강 상해운과 이 금전 손실운이 같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회적으로 기회에 오는 좋은데, 내가 어떤 그 건강적인 문제로 이제 병원에 신세를 좀 진다든지, 특히 이 문화예술 종사하시는 분들이 치명적이죠. 건강상에 오는. 자, 그 다음 어떤 그 투자로 크게 돈을 좀 날려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그 1년 내내 좀 쪼들리는 이런 형태로 좀 작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은 많이 했는데 느낌상으로는 체감하기에는 많이 힘든 그러한 한 해로 나중에는 좀 기억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을 테니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. 좀 흉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자, 그다음 이 중에서 이제 그 정사일주, 그리고 정미일주, 그리고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문화예술업 전문직 이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 내내는 아닌데 일부 기간에 그 어떤 그 분쟁이라든지, 뭐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처분, 또는 가정과 관련해서 이별수 같은 어떤 그 관제 구설수가 발생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근데 1년 내내는 아니고 그 해당 월들이 있어요, 월들이. 자, 요때만 좀 잘 피하면 되는데, 그때 못 피하면 이제 이게 사건으로 크게 비화가 돼가지고 올해 이제 흉운으로 확정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정기적으로 이 월별 운세를 보시다가 언제 나한테 흉운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먼저 좀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, 이 흉운 드는 달에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이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1년 안에도 이제 그 사이클들이 있어요. 월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흉운이 작용하는 케이스들은 이제 그 각자 사주마다 좀 다르겠죠. 이제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고,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이별수가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있는데, 이거를 떠나가지고 일단 이번 달은 흉운이다 이러면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대응을 올해는 좀 하셔야 된다. 기본적으로 기회의 운으로 그냥 쭉 가지는 않는다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리겠고, 자, 그다음 이 정유일주와 이 정해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문화예술업 전문직 이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을 만들거나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회적인 관운이 들어와서 여러모로 좀 상대적인 기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.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제 좋은 형태로 이제 그 작용이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 올해 이 투자 손실운이 작동을 하거나 금전적으로 이제 돈 다 날려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돈 많이 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빚 메꾸거나 빵꾸난 거 메꾸는데 이제 그 1년 다 보내야 되는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. 그래가지고 이러한 투자 손실운이 작용돼서 결코 웃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, 또는 이제 다른 이 관제수가 장렬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. 이거는 좀 이제 워낙 그 형태가 다양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, 여러 형태의 좀 관제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요게 작용되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기만 좀 잘 피하면 되는데, 못 피하면은 좀 문제가 되죠. 자, 안타깝게도 정일주와 정해일주한테 이러한 운이 흉운이 작용하는 그 시기는 사주마다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정일주와 정해일주이신 분들 중에서 올해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 사주 분석을 받아보시고 언제 흉운 드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좀 하셔서 대응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두일주는 요것만 그때만 잘 피하면은 올해 아주 기회의 시기가 되는데, 이제 못 피하면 이제 흉운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 정화일간의 남녀 성별에 따른 2026년 이 병오년 부부운, 애정운, 가정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 미혼 남성이신 이 정화일간 분들, 이 미혼 남성이신 이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현재 사귀는 사람이 없으신 이 싱글이신 미혼 남성분들이 계시겠죠.
자, 이분들 중에 이 정유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미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혼할 인연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현재 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이 정유일주 미혼 남성분들은 올해 적극적으로 만남을 한번 좀 추진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반면에 이 정유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뭐 공통적으로 들어온 결혼은 없습니다. 자, 다음 이 미혼 남성이신 이 정활관 분들 중에서 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으신 이 커플이신 미혼 남성분들이 좀 계시겠죠. 자, 이분들 중에 이 정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올해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이 정유일주 미혼 남성분들은 결혼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이 정묘일주하고 이 정축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미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분쟁에 의한 이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올해 이제 그 이별을 할 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1년 내내 이별수가 들지는 않겠죠. 언제 이별수가 드는지 이 월별 운세를 좀 보시다가 그 해당 월을 찾으셔가지고 그 해당 월에는 뭔가 이 뭐 여행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다른 이 의도된 다른 이제 그 이별수로 일시적인 이별수로 해당 운을 좀 이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이 기혼 남성이신 이 정활관 분들, 이 기혼 남성이신 이 정활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그 정묘일주하고 이 정축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좀 이 부부관계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뭐 당연히 이제 올해 들어오기 전에 이 금전 압박이나 이 부부간의 불화를 안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별수가 작동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 건강적인 문제로 이 부부간에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. 그래가지고 꼭 그 어떤 그 불화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또는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 고민을 좀 이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이 이별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그 정활관 이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올해 직장이나 주거상에 이동수가 발생하는 분들은 많아요.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정사일주하고 정밀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이사운이 굉장히 좀 길합니다. 그래서 이사나 또는 어떤 그 뭐 해외 파견이나 이러한 그 이동수 또는 이사운이 이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길하다 보니까 이 좋은 날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동을 계획대로 좀 해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, 반면에 이 두일주이신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별다른 뭐 이사 계획도 없으신 분들 중에 올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좋게 작용하는 기보다는 나쁘게 작용하는 분들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그 강력한 운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올해 좀 지내보시다가 뭔가 이 돈 문제가 좀 걸렸다든지 또는 뭐 건강 문제 올해는 좀 많이 좀 걱정스럽습니다. 그래서 건강 문제가 좀 걸렸다든지 아니면 집안 내에 어떤 그 우환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이달에 개운법을 정기적으로 올려드려요. 그거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의도된 이제 의도적인 이동수를 일으키셔가지고 일부러라도 땅의 기운을 좀 받아서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그 길방이가 좀 중요합니다.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달의 개운법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길방이를 찾으셔서 그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달에 들어오는 흉운을 좀 해액을 하는데 좀 이용을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이 풍수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이 흉운의 에너지를 상당 부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. 자, 또한 이 정활관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올해 이 온라인이나 또는 어떤 그 출판 또는 이 미디어 요쪽을 통하거나 요쪽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크게 이 발복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자, 이 중에서 이제 그 정일주하고 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나 어떠한 큰 혼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위기로 인식이 되겠죠. 이 두 분들한테는 이제 그 기회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예상치 못한 큰 발복을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한마디로 이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회가 좀 주어지는데 이게
어떤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시류를 탄 어떤 그 본인만의 개성, 뭐 노하우, 뭐 주장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발복을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들어오는 이런 기회는 이 일시적입니다. 한마디로 이제 단기간에 좀 들어갔다가 쫙 빠져요 또. 그래가지고 요 기회를 잡으면은 크게 발복이요.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. 자, 요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잡을 준비와 의사가 있어야지 이 기회가 들어왔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 이게 기회다 아니다. 대부분은 이제 위기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이 두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요쪽으로 뭔가 좀 이 자기가 관여가 돼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기회가 이제 한두 번 들어오니까 그 타이밍이 언젠지를 잘 노리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올라탈 그런 준비를 미리 해두셔라.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이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그 빠집니다. 그래서 요때 기회를 잡으면은 발복이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죠.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는 점 조언을 좀 드리겠고. 자, 그다음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올해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투자 손실운이 좀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이 추천은 가급적이면 안 드리는데 올해 깨지면 크게 깨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드는데 그 이 중에서 그 정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투자 횡재성 그 재물운이 들어온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가지고 이분들 정유일주는 조금 좀 그나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그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올해 깨지면 크게 깨지니까 가급적 투자를 하지 마시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내가 굳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. 그렇다면은 상반기는 대부분 흉합니다. 차라리 하반기를 그나마 좀 노리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조언을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자, 다음 이 미혼 여성이신 이 정활관분들, 이 미혼 여성이신 이 정활관분들 중에서 현재 이 솔로이신, 한마디로 이 싱글이신 미혼 여성분들이 계시겠죠. 자, 이분들 중에 이 정해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현재 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정해일주 미혼 여성분들은 올해 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좀 추진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반면에 이 정해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일주에 해당하시는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뭐 특별히 들어온 이 결혼운은 없습니다. 자, 다음 이 미혼 여성이신 이 정활관 분들 중에서 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으신 이 커플이신 미혼 여성분들이 계시겠죠. 자, 이분들 중에 이 정사일주하고 이 정미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자, 따라서 이 정사일주, 정미일주 이 미혼 여성분들 중에 현재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좀 결혼을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반면에 미혼 여성이신 이 정화일관분들 중에 이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분쟁에 의한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. 자, 따라서 올해 뭐 1년 내내 뭐 이별수가 작동하지는 않겠죠. 그래서 올해 언제 이별수가 이 들어오는지 요 월운을 월별 운세를 통해 가지고 좀 보신 다음에 그 해당 월에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이별수로 그 시기를 좀 이 피하시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다음 이 기혼 여성이신 이 정활관분들, 이 기혼 여성이신 이 정활관분들 중에서 올해 이 정미일주하고 이 정축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기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부부관계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좀 금전 그 압박을 받고 계셨거나 또는 이제 그 부간의 불화를 안고 계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 이별수가 작동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. 그래서 당연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연운 이 색깔 자체가 빨갛죠. 그래가지고 좀 타죽는 그런 운이 들어오니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좀 연로하시거나 또는 이 배우자나 본인이 건강적인 올해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건강 문제입니다. 건강적인 문제를 안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병원 이동수로 이 이별수가 작동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 압박,
불화, 건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정미일주, 정축일주 기혼 여성분들은 올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다.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다음 이 기혼 여성이신 이 정활관 분들 중에서 올해 주거 상황이나 직장에 어떤 그 이동수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데 이 중에서 이 정사일주하고 정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올해 이사운은 굉장히 좀 길해요. 그래가지고 올해 이 이사나 어떤 그 해외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정되어 있으신 정사일주, 정밀주 이 기혼 여성분들은 뭐 예정대로 진행하셔도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, 뭐 이 기본적으로 운 좋으니까, 자 그래서 좋은 날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이동을 진행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, 반면에 이 두 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여성분들 중에서 별다른 뭐 이사운도 없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1년 동안 좀 지내보시다가 뭔가 이런 돈 문제라든지 뭐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에 우환이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흉운이 작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분들이 좀 계시겠죠. 자,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올해 그 이동수가 좀 길하다 보니까 해당 월에 제가 이달에 개운법을 올려드립니다. 자, 요거를 보셔가지고 요 안에 보면 이제 그 이달에 길방위가 있거든요. 방향이 중요합니다. 방위. 이 풍수의 관점으로 이제 올해 땅의 기운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땅에 이제 그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러한 이 풍수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올해 그 해당 월에 들어오는 이 흉운에 좀 대처를 좀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이러한 개운법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인위적인 어떤 그 이동수를 잠시 좀 일으키셔서 이제 그 흉운에 대체를 좀 하시라는 그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일단 이런 형태로 해도 이 흉의 에너지는 많이 좀 누그러집니다. 자, 그리고 이 기혼 여성 분들 중에서 올해 이 온라인이나 주로 이제 온라인 SNS 요쪽을 통하거나 또는 어떤 그 출판 또는 이 미디어 뭐 요런 걸 통해 가지고 크게 발복을 하는 정활관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이 중에 이제 그 정유일주하고 정해일주 기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크게 예상 못하는 이 발복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예, 한마디로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. 자, 그런데 이번 달 올해 들어오는 이런 명예운의 특징이 이게 그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가 주목을 받는 이런 형태로 좀 작용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일시적입니다.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오는 게. 자,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대응을 하겠죠. 잠시 사람들 관심이 쫙 쏠렸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빠졌다가 요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. 이걸 보고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요러한 형태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유일주, 정해일주이신 분들 중에 요렇게 좀 사람들의 이제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개성이나 어떤 그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한 번 이상은 기회가 들어오니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죠. 자, 요거 기회 오면 내가 잡겠다는 관점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라.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딱 그 잡으면은 기회인데 아니면 그냥 그 평이하게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좀 기회 운이 찾아온다. 이런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리겠고. 자, 그다음 그 올해 그 건강도 좀 안 좋습니다만 이제 그 금전 투자 주로 이제 그 투자와 관련해서 올해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빨갛게 타 죽는 그러한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을 일은 없는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올해 그 투자 운이 나쁜 거는 아니겠죠. 이 중에서도 이제 그 투자 득재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좀 계시긴 계세요. 자, 이 기혼 여성분들 중에서 이 정유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여성분들 중에는 뭔가 이 투자로 큰 수익을 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자, 그런데 올해 투자로 수익을 보는 분들은 반대로 크게 봅니다. 그래서 요런 경우도 좀 있다. 요 점을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,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그 큰 수익을 보는 이분들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그러한 운이 작용하는 한 해이니 가급적이면 투자는 이 상가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. 크게 날려먹으면 크게 날려먹습니다. 자, 그리고 내가 굳이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. 한다면은 상반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손실운이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상반기는 피하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하반기에 좀 조심하면서 좀 해보셔라. 이런 조언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이 정화일간의 2026년 이 병원년 신년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